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과거에 저랑 콘도를 보셨던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저한테 콘도를 안 샀습니다. 자, 그래서 카톡이 온 이유가 뭐냐면 저한테 콘도를 안 산 걸 후회한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당시에 저한테 콘도를 안 산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약간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은 2018년 말이고요. 한 분은 2019년 초반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분들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계약이 안 되고 나서 제가 회사 방침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 과도기적인 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선택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 후회하는 부분이 무언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 2018년도까지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했었습니다. 한 10월 달쯤에 아마 법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불법이 됐는데 태국이라는 동네가 법 적용이 타이트하게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느슨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부 다 느슨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게 지문 인식이나 안면 인식 이런 것도 이런 에어비앤비가 불법화되면서 생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에어비앤비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수익 모델을 여기 올 때 두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콘도를 샀을 때 나오는 커미션과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로 관리해주면서 받는 관리 비용을 가지고 제가 수익 모델을 가지고 부동산을 만든 거죠. 에이전시를 만든 건데 당시에는 굉장히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설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태국 에이전트를 거쳐서 제가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업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또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러니까 수입을 3명이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에어비앤비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비 수입이 아예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콘도를 산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평생 한 번 받는 관리비를 받았는데 상대편은 그걸 안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를 선택을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판매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었냐면 JLL이나 DWC 같은 글로벌 부동산 회사 그리고 글로벌 부동산과 연계된 한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 거기에서 여기 파견된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서 업자하고 있으신 분이 그쪽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방콕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콘도를 그때도 어느 정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 사람들은 딱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파는 거잖아요. 콘도가 겹쳐버리게 되면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을 선택하신 거는 지금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당시에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나면 업자는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커미션을 받고 나면 분명히 나 모르는 척 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샀던 대부분의 물건들이 뭐냐면 완성되는데 준공되는데 한 2년 정도 남았던 콘도들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는. 자기들도 여전히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고 그래서 사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히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받고 나더니 거의 신경도 안 써주더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자, 이 관리 문제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이 콘도를 샀다라고 칩시다. 그럼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잔금을 넣고 나죠. 잔금을 넣고 나면 그 뒤에 자잘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전부 다 스스로 처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면 잔금 보내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을 누군가 방콕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어떤 것까지 해야 되냐면 집이 완성됐으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부서졌는지 하자가 있는지 누군가 들어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주인이 못 오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편적인 작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못하게 되고요. 임대도 못 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자기가 살려고 사놓은 집, 뭐 자금만 이전시켜 놓으려고 해서 문 닫아 놓고 있는 집, 이런 분들 빼고는 싹 다 임대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관리 다 잘 해드리고 있고, 제가 거래하셨던 분들이 전화 오면 제가 전화 안 받는 경우도 없고, 오히려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뭐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 관에서 뭐 날라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고, 제가 먼저 알았을 경우는 태국 건설사에서 서류 만들어서 발송을 미리 다 하고 이렇게 해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판매 동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 20분씩 전화 통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써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많이 느끼셨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당시에 태국 에이전트한테 물건을 받아서 하고 있었고 동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계약이 안 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태국인 에이전트와는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건설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동업을 하던 분도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하게 됐고, 이제 건설사하고 직접 하게 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다른 부동산과 저희 부동산을 견주어서 양쪽으로 물건을 보시는 분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가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저하고 하실 분만 저하고 하라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리도 안 해드립니다. 에어비앤비 할 때는 다른 회사에서 산 것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드리고요. 그때는 옛날에 사신 분들 판매도 도와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콘도를 조금 골라서 이렇게 해드리고, 지금은 아예 제가 완전히 선별을 해서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회사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걸 홍보해서 파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콘도일 수도 있고 좋은 콘도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콘도들을 만약에 사신 분들, 또 그리고 직접 가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 그 콘도를 제가 봤을 때 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콘도를 팔아드리기 힘든 상황이 생깁니다. 팔아주려고 하면 이건 손해로 이만큼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도 저한테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사신 분들 이외의 콘도에 대해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려고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이후에 지금의 체계들이 전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자를 주셨으면 제가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업자들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학원 가서 시험 쳐서 자격증 따면 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 있습니까? 컴퓨터 화면 보고 매물 찾아갖고 여러분들한테 주고 나서, 그러고 커미션 받고 나면 땡입니다. 그 뒤로 그 사람하고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돈이 굉장히 아깝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부동산 수수료를 받으면서 전혀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돈이 아까운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강남에서 유명한 부동산 업자들이나 카페 크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죠. 즉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좋은 부동산 업자를 찾는 거에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문제도 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업자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물건을 주는 거지 원하는 물건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물건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이 부동산에 오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원래는 에이전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태국에 있는 에이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해외 부동산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봐봐야 알 수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태국 사람 만나봐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좋은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에이전트를 찾는 게 아니라 좋은 에이전시를 찾아야 됩니다. 태국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에이전시에서 충분히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만 콘도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그런 부동산의 불신 때문에 태국에 오셔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말 있잖아요, 무모한 짓입니다. 자기가 사갖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팔거나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씩 속된 말로 하지만 굉장히 멍청한 짓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콕에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콘도 자체에 대한 컨설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전시를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건 돼요, 저건 돼요, 저건 돼요, 전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커미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수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 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나는 그걸 거래를 못한다, 당신은 이걸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에이전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콘도를 선택해드리고 최선의 관리를 해드릴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모션, 굉장히 아까운 콘도입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그 가격으로 앞으로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퀄리티의 콘도는 정말 못 삽니다. 콘도를 구매하려고 눈팅 하시고 있으신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